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얼마 전 저의 예전 학습지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차마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께만 몰래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저는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얼마 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반인데요. 썩 전망 있는 학과가 아니다 보니 대학 공부에 큰 욕심도 미련도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대강대강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요즘은 집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에요. 호프집이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시급도 괜찮은 편이어서 좋은 취업 자리가 생길 때까지는 계속 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키가 크고 남자답게 생긴 편이에요. 서글서글한 성격이기도 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편이죠. 특히 아줌마 손님들이 저를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줌마 단골 손님들이 늘었다고 사장님이 좋아하시기도 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연애를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요. 제 또래 여자친구들보다 확실히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대하기 편하고 쉽게 친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떤 단골 아줌마 손님들은 오실 때마다 제 팔이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노골적으로 들이대기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피하는 편이죠. 그래도 손님이니 싫은 내색은 안 하고 아줌마들의 원색적인 농담을 받아주는 편이에요. 가끔씩 술이 많이 취하시면 팁이라고 용돈을 주고 가시는 아줌마들도 있는데요. 그런 술주정은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아마 토요일이었는데요. 서빙을 하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손님으로 오셨더라고요. 여자분 두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유독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누구인지 생각해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무렵 집으로 오셨던 학습지 선생님이었다는 게 금세 떠오르더라고요. 귀여운 얼굴에 풍만한 몸매, 그리고 선생님의 화장품 냄새가 그녀를 금방 떠올리게 해주었죠. 맞아요. 바로 그 학습지 선생님 은정쌤이었어요. 학습지 공부를 할 때 저는 초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은정쌤이 오는 날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당시 30대였던 은정쌤은 원피스를 즐겨 입으셨는데 엄청 여성스럽게 느껴지고 예뻐 보였어요. 제 이상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특히 은정쌤의 화장품 냄새는 제 기분을 좋게 해주었어요. 솔직히 은정쌤하고 학습지 공부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되는 편이기는 했어요. 그냥 은정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았던 거지 학습지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은정쌤 목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잡다한 생각만 했으니 실력은 나아지는 게 없었고요. 대다수의 학습지 공부가 그렇듯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학습지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은정쌤과의 인연도 끝이 났죠. 그런데 오늘 호프집에서 그 은정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은정쌤은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서 그때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마치 며칠 전 학습지 숙제를 내주고 간 사람처럼 익숙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은 훌쩍 자라 성인이 되어버린 저를 못 알아보시는 듯 했죠. 선생님은 같이 오신 분이랑 맥주에 안주를 시켜놓으시고는 한참을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두 분은 무척 할 말이 많아 보였죠.
생맥주를 몇 번 더 추가로 주문하셨고요. 저는 은정쌤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오신 분이 잠시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죠. 저 10여 년 전쯤에 선생님께 학습지 공부했었던 민준이라고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제 얼굴을 골똘히 바라보셨죠. 그러더니 이내 저를 떠올리시고는 막 손뼉까지 치셨어요. 삼성 아파트에 살던 개구쟁이 민준이구나라고 하시면서 반가워하셨죠. 은정쌤은 잠시 자리에 앉으라고 제 팔을 잡아 이끄셨죠. 그리고는 언제 이렇게 훤칠한 청년이 되었냐고 잘 컸다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선생님은 그 무렵 학습지 교사 일을 그만두셨고 제가 맡았던 마지막 학생 중 한 명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다고 하셨고요. 그때 화장실에 갔던 선생님 일행이 돌아오셨죠. 선생님은 그분께도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친구분은 오늘 젊은 청년이랑 술 같이 마시는 거냐고 짓궂은 농담을 던지시기도 하셨고요. 은정쌤 남편이 사업한다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녀서 은정쌤이 외롭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저보고 은정쌤하고 데이트를 종종 해주라고 하셨죠. 선생님은 예전에 학생이었던 애를 앞에 두고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민망해 하셨어요. 부끄러워하시는 선생님을 보니 예전에 같이 공부할 때 설레이던 느낌이 떠오르고 좋더라고요. 그간의 안부도 묻고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은정쌤은 학습지 교사를 그만두고는 남편분을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데이트 해드리겠다고 능청을 떨면서 선생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제 볼을 꼬집으시면서 이제 다 컸다고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웃으셨죠. 그렇게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선생님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열어봤더니 몇 장의 사진들이 프로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혼자 나온 사진도 있고 남편분하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40대 후반인 은정쌤은 젊은 느낌이었는데 남편분은 무슨 할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은정쌤 남편분에게 질투가 났던 건지 선생님하고는 영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했죠. 아무튼 그날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예쁘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두었죠. 그 후로 종종 은정쌤하고 저는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들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선생님 남편은 사업이 잘 되어서 그랬는지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주말이면 골프 치러 나가는 날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정쌤은 결혼 생활이 약간은 외로운 편인 듯 했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텐데 남편이 바깥으로 도니 아이도 안 생겼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었는데요. 남편분이 나이가 좀 있는 편이어서 부실한 것도 있는 듯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은정쌤은 저하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듯 했어요.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잘 호응해주는 저에게 마음이 편해지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요리한 음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했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종종 지인분들하고 제가 일하는 호프집에 와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가시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선생님의 카카오톡에 생일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카톡은 생일인 사람 프로필 옆에 생일 이모티콘이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세상이죠? 카톡 아니었으면 선생님 생일인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걸 보고 오늘 생일 축하드린다고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정쌤은 한가하셨는지 바로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셨죠. 저는 오늘 생일인데 무슨 계획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돌아온 답변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남편분이 어제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오늘 아무 계획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일이 평일이어서 친구분들하고도 아무런 약속도 안 하셨다고 했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오늘 생일 축하 파티 저랑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이기는 했는데요. 가게 사장님에게 이야기해서 하루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기분 전환하러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어요. 선생님은 아줌마랑 놀이공원 가서 무슨 재미냐고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요. 제가 거듭 조르는 통에 결국 오케이를 하셨죠. 우리는 바람도 쏘일 겸 에버랜드로 향했어요. 무슨 놀이공원이냐면서 거절하신 분 치고는 너무 예쁘고 귀엽게 꾸미고 나오셨더라고요. 40대 아줌마로는 안 보였죠. 놀이공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가판대에서 귀엽게 생긴 머리띠를 사서 선생님 머리에 끼워드렸어요. 은정쌤은 처음에는 질색을 하셨는데요. 이런데 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 머리띠 하신 선생님이 너무 예쁘다고 우기는 제 성화에 종일 그 머리띠를 하고 돌아다니셨죠. 저는 선생님 손을 잡고는 에버랜드를 막 돌아다녔어요. 놀이공원에 연인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같이 놀이기구도 탔고요. 솜사탕도 사서 나눠 먹고 사진도 찍었죠. 외롭다고 얼굴이 그늘져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늦은 저녁까지 돌아다니니 피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에버랜드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나서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은정쌤은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날이 될 것 같다면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종일 놀이공원에서 손을 잡고 있다 보니 우리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까지도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선생님은 제 손을 놓으시면서 오늘 너무 즐겁다 보니 아줌마가 주책 맞았다고 멋쩍어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다시 선생님 손을 잡고 말했죠. 집에 갈 때까지만 계속 손잡고 있자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집 앞까지 바래다 드렸는데요. 집 앞에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들어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저를 그냥 보내기 뭐 하셨는지 잠깐 집에 들어와서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했고요. 집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선생님의 손을 다시 꼭 잡았죠. 선생님은 전혀 피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날 저와 은정쌤은 하나가 되었죠. 은정쌤은 저와 그런 사이가 된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 밤새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죠. 제가 더 놀랄 정도였어요. 물론 저도 적극적인 선생님이 좋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깐 우리는 잠이 들었고요. 날이 환하게 밝아온 후에야 일어나서 아침을 함께 했죠. 은정쌤은 듬직하고 멋진 남자가 된 제가 대견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눴던 게 만족스러웠다고 하시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이렇게 연애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은정쌤과의 연애가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 후로 저와 선생님은 이따금씩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사랑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를 만난 이후로는 은정쌤의 얼굴에서 외로운 기색은 싹 사라졌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끔씩 서로에게 활력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이가 된 거죠. 우리는 가끔 그때처럼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중이에요. 물론 데이트의 끝은 은정쌤과 진하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고요. 이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네요. 이 행복한 시간들이 부디 오래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